네, 안녕하세요. 신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S3 설명 들으셨죠? 네, 아직 무슨 서비스는 잘 모르시겠죠? 저희가 만든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이제 보면 기존에 나온 툴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무겁고 이게 실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잘 애매하죠. 저희가 만든 이 툴은 어쩌면 이제 포털에서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 보시면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서머리 논 서비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장표가 좀 많아서 봐서 스킵할 수 있는 거 스킵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툴을 가지고 하나의 리포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어떤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활용을 하나의 리포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장표를 뭐 좀 한 몇 달 전에 만든 건데 그때 이걸 저희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자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테마를 우울을 적어봤습니다. 2016년부터 18년 3월까지 구글 트렌드에서 자살을 검색해보면 그 2017년 종년 그리고 김민기 자살이 상당히 높게 검색량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결과죠. 근데 보시면 두 개가 그 검색량의 차이가 있죠. 근데 샤인 종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조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S3에서 이걸 뒤져봤어요. 봤더니 종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기간 애도를 하고 있었고요. 조민기는 미투와 엮여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만 금방 사라지는 정도의 현상을 볼 수 있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보면요. 특히 인스타그램은 되게 좀 행복한 소셜 채널이잖아요. 뭐 맛있고 즐겁고 항상 그런 것들만 보일 것 같은데 막상 우울과 스트레스, 고민을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콘텐츠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상들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당시에 스트레스로 해시태그의 양을 보면은 약 한 125만 건의 정도의 콘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우울입니다. 우울이 무려 78만 건이나 그 콘텐츠가 있어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8만 건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고민도 있고요. 이거를 다시 그 해시태그에 보면은 뭐 스트레스라고 해시태그를 입력하면 추천 해시태그가 쭉 뜨죠. 스트레스가 뜨지 않습니까? 그거를 봐서 이 스트레스라고 묶여있는 키워드가 해결을 하려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올리는 건지를 구분해서 봤어요. 보면은 문제 해결 관련 스트레스는 해소, 뭐 타파 이런 것들이 약 35%가 있고요. 그리고 고민에 대해 13%, 우울은 해소가 없어요. 대부분 우울하다예요. 우울증, 뭐 이런 굉장히 좀 심각한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거 보면은 우울은 해결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시태그의 양을 가지고도 이 정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어젯밤에 한번 뽑아봤어요. 스트레스는 보시면 해소, 타파, 완화, 풀기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그냥 쉽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류의 해시태그가 많고요. 우울은 치료, 환자, 우울하다, 우울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 극복 정도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약간 극명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그냥 본다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우울증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네이버 검색으를 통해서 각 채널별로 컨텐츠 수량을 뽑아봤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S3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뽑아보니 2015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월에서 3월을 봤습니다. 연초죠. 연초의 양을 보니까 17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고민스러운 콘텐츠, 고민스러운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지식인의 양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은 고민은 늘어가지만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채널 간의 특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식인의 지식 질문이 적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본다면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건 이제 실제 연관을 분석을 해서 본 건데 저희 거 툴에서는 아직은 이거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일단 이 고민이나 혹은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장소 연관을 보면은 집이 약 78%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집이에요. 결국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 밖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그냥 어펜딕스로 요일이 꽤 많더라고요. 요일을 보니까 이런 우울과 관련된 요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그냥 뜯어계시세요? 월요일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없는 요일이 하나 있어요. 예? 토요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일은 쉬라고 주는 날인데 결국에 일요일은 계속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저희 S3를 통해서 대부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블로거 분들도 계시고 마케팅 업계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이런 분석들을 쓴다 할 때 뭘 뽑으려고 하는 건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소재를 잡는다든가 또는 그 연관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파악하는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브랜드의 어떤 현황 파악이든 아니면 인물 평판 관리든 여러 가지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슈나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고 좀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은 S3를 캡처한 화면들입니다.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비만과 관련해서 국민 비만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해서 먹방을 단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말일까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폭식, 먹방을 세팅을 해놓고 추이를 봤습니다. 추이를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이 흐름을 어떤 삼각계수로 보면 0.86 정도가 나옵니다. 삼각계수는 0.5 이상이 되면 연관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이 되면 일치한다고요. 0.86이 굉장히 높게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밀접할까요? 이 부분이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볼 때 항상 그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해석을 하게 되죠. 간단하게 보면은 상황에서 0.86이에요. 그러면 밀접하다라고 그냥 결론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수량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일에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는 양이 줄어들고 평일에는 늘어나고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슨 키워드를 대입해도 비슷해집니다. 상관계수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비만과 관련해서 보면은 비만은 이런 연관어를 보거나 아니면 뭉쳐서 보든가 대부분 계산기, 다이어트, 유산균 등등 비만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먹방이나 이런 건 없죠. 폭식은 비만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약간 생체 리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구토, 절식 좀 약간 심각한 수준의 고민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방에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대부분 약간 즐길거리를 보는 거죠. 아이유도 나오고 BJ, 벤츠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가 정말 색깔이 달라요. 키워드가. 물론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세 가지가 크게 관련성이 있겠냐라는 의문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먹방 규제가 등장을 했어요. 14일날 등장을 했다가 그때는 확 올라왔다가 점점 줄고 있죠. 지금은
별로 먹방 규제가 일반인들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 S3에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IT 블로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아이폰 좋아하시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2014년부터 쌓여 있습니다. 그 실검 데이터가요. 아이폰이 2014년 9월 10일 날 아이폰 6로 굉장히 큰 화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22일, 6월 9일, 그리고 9월 13일까지. 그리고 아이폰 8 레드도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세 하락이죠. 관심이. 이게 얼마 전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9월 13일 날 XS가 나오더니 확 치고 올라가더니 다시 이제 제자리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거죠. 이날 올라온 실검 단어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이폰 XS 등등이 있고요. 이때 나온 것들이 뭐 아이폰 거의 전기종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빅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포털 키워드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물 관리나 브랜드 관리할 때 비교해서 많이 해보시죠. 아까 앞서 설명하셨던 이현진 팀장이 이거 빼먹으셨는데 두 개의 키워드를 선택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뽑아온 이유는 제가 뭐 이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는 쪽에 국회의원 분들이세요. 그래서 걸어놨는데 하필 한 분이 좀 심각하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재철 의원이 상당히 요즘 높게 올라가고 있죠. 관심에 거의 올라가 있죠. 근데 보면은 아까 설명 중에 이제 데일리로 제가 세팅해놓은 키워드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메일이 와요. 메일로 그걸 뽑아보니까 들어가서 안 보고 그냥 메일로만 보니까요. 요 색깔은 어제 대비 새로 등장한 키워드입니다. 연구하러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색깔은 어제 대비 새로 나온 키워드예요. 이걸 보니까 신재철 의원은 업무 추진비라는 단어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재정 의원은 이재정 짱이라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증가했다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긍부정을 따져서 볼 필요도 있겠지만 기본 간단하게 봐도 이런 것들을 좀 브랜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유용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매체랑 일을 해야 되나, 또 어떤 블로거랑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딱 드리는 게, 그러면 그 매체가 실제 검색 결과에 나오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모든 브랜드를 가지고 다 해보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본 건데,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가 지금 이런 컨텐츠 수량, 그러니까 언급량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글들이 나오고요. 근데 보면은 이 카페예요. 뉴발란스는 카페에서 연금량이 상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중고 판매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고 나라도 있고, 네, 중고 판매도 있고 중고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뉴발란스가 지금 포털 검색하면은 전에 블로그가 9월 4일에는 세 번째 정도에 있었는데 쭉 올라가서 지금 첫 번째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이 유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페는 계속 중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위기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블로그 언급량이 카페에 비해서 훨씬 적죠. 8.5%지만은 카페를 제외만 하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도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 부분에서 다른 쪽엔 없는데 이 날짜만 뉴스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니까 뉴발란스에서 무슨 이게 달리기 대회죠. 런온 서울이라고 이걸 하고 톱스타 뉴스에서
아이유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량이 많은 걸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체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톱스타일 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알시아 투데이 등등의 순으로 나오며, 블로거는 뉴발란스 대학로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카페는 중고나라 중고 카페는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가 맘스홀릭 베이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래를 하거나 이런 쪽에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석 선물에 대해서 사실 예전부터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키워드긴 한데, 예전에 이걸 관심 있게 본 이유가 뭐냐면요. 추석 선물을 검색을 하면, 지금 검색을 하면 블로거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근데 추석 때가 닥쳐오면은, 지금은 이번에 나왔어요. 추석 블로거 섹션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노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추적을 해보니 없어지진 않고 블로거 섹션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더니 이거 선을 거는 날 있죠. 이날이 택배 마지막 날이에요. 배송. 이때가 되니까 다시 블로거가 올라가더라고요. 뭐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혹은 관련된 글을 쓰실 때 지금 내가 이걸 공략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 조사하셔도 돼요. 매일매일 조사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도 쓰시면 되고요. 네, 그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뉴발란스는 카페에 집중적으로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고요. 뭐 이런 약간의 특성들이 있어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와 카페가 점유율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웹문서를 제외했어요. 네이버 웹문서의 특성이 그 뉴스로 분류되지 않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매체들이 섞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던 것이고요. 여튼 블로그와 카페에서 정보성으로 많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고요. 부동산은 역시 블로그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에서 뭘 하겠어요? 부동산 소개를 하죠. 방 소개하고 아파트 소개하고 매매 소개하고 이거 많이 하고 있고요. 알지원 같은 경우에도 카페가 월등히 높습니다. 카페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블로그와 뉴스가 많고요. 정치인들은 뉴스가 많습니다. 현대차 블로그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정보 제공상 특성상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팩트를 제공하고 나면 쓸 수 있는 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블로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글을 써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또 카페가 일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마다 주제마다 채널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소량이지만 지식인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식인도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한참 전에 저희가 2014년에 예전에 뽑았던 자료인데, 그 스위스 관광청에서 그 스위스 관광객이 전年보다 한 2배 이상이 늘었고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문의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작성했던 건데, 그때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어디죠? 그 여행사, 제일 큰 여행사 하나 투어 이런 데 데이터를 가지고 다 파악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실제 이게 그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뽑아보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소셜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그 흐름과 같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잘 안 나오다가 어떤 채널의 소스를 봤는데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알고 있는 게 꽃보달배 스위스 편 때문에 늘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냐? 왜?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전체 그 우리나라 해외 여행자의 수가 풀이 늘진 않았어요. 그러면 유럽 쪽이 전체 늘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줄었을 텐데, 그거는 파악해 보니까 동남아가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남아의 이제 그 불안 정세 때문에 그 수요가 줄었고, 그 수요가 줄기 시작한 게 요 무렵이에요. 2014년 1월부터 줄었고요. 그때부터 유럽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마찬가지로 이때였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더 늘어났죠.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지식인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채널의 수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일단은 쭉 보고 펼쳐본 다음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퀴즈인데요. 어떤 이슈입니다. 큰 이슈인데 언론사별 기사 개수예요. 그 이슈가 발생하고 이게 아마 하루 이틀인가 지났을 때까지의 기사 발행 개수예요. 그리고 그 이슈가 발생하고 최초 보도가 언제 있었냐? 한겨레가 1.2시간 만에 기사가 나왔고요. 제일 늦은 게 동아일보가 29시간 만에 나왔죠. 큰 이슈인데 29시간 만에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는 게 이상하죠. 무슨 이슈일까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발생을 하고 바로 2개 나왔고 그리고 안 나와요. 기사가 안 나오다가 이만큼이 지나서 13개가 나와요. 세월은 아니에요. 세월은 기사가 안 나왔을까요? 삼성 아니면 그런 식이요? 뭐라고? 삼성 아니면 이건희 기자 성명의 기사입니다. 좀 부끄럽지 않나요? 이게 사실 뭐 언론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툴은 어차피 그 검색 자체가 그 네이버의 상세 검색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를 지정해서 해당 사이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PAC에서 어떤 사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모니터를 걸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웹팍에서 사고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글이 올라오면 개수를 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웹팍이든 이런 좀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인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 양이 늘었다. 그러면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 평소에는 별로 없다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들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디에서 이슈가 있는지 모르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수를 다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량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건데 이런 걸로 해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블랙박스에서 교통사고 지랄표가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본다. 혹은 뭐 특정 내 관심 있는 이슈를 가지고 본다 할 때 이 양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그 ST를 가지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얼마나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겠고 이걸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큰 리포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조각조각 내서 경우에 따라서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약간 소스 레벨의 접근이 필요한데 필요하신 경우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검에 등록 올라오는 방송 혹은 연예인 이름 등등이 많이 올라오죠. 그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색량의 약 60%가 연예인과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걸 금토일이 방송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일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광고 수주량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때 8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의 화제가 됐던 검색 화제가 됐던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분석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김건모가 뭐 나 혼자 산다에 나왔다. 김건모가 검색되고 나 혼자 산다 검색이 안 돼요. 김건모로 검색하니까. 근데 그 이유는 나 혼자 산다에 나왔기 때문에 검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중치를 나 혼자 산다에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된 점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보면 채널은 뭐 케이블 채널, 지상파 채널 할 것 없이 23개 정도가 등장을 했고요. 프로그램 개수는 123개, 인물은 216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채널 같은 경우에 이때는 프로듀스 48이 마지막 방송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프로듀스 48에 대한 검색량은 많지 않았지만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검색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점수를 가져줄 수 있으니까
프로사팔이 점수가 올라갔죠. 그리고 엠넷이 그렇게 해서 1등 1위를 갖고, 이때 엠넷에서 노출된 방송의 개수는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가 1위를 만들어냈죠. 근데 보시면 KBS2는 21개 방송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순위는 5위 정도가 됐죠. 보시면 TVN이 한 4위. 항상 보면 TVN, JTBC가 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면은 인생 술집, 나 혼자 산다, 아는 형님, 도시어부가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닐슨 시청률하고 비교해봤어요. 요게 닐슨 시청률입니다. 같이 살래요가 이때 가장 높았어요. 34%. 주말에서 보기가. 근데 별로 검색을 안 해요. 화제도 없어요. 거기 등장했던 인물도 검색을 안 해요. 근데 34%예요. 어디에 광고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꼭 이게 시청률로 같다,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2015년에 했던 방송입니다. 응답하라 1998 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가족끼리 왜 이래 안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저기 뭔지를 몰랐어요. 몰라요. 근데 그게 그 해에 최고 시청률이 나왔어요. 43%. 근데 여기에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출연자들 많이들 아시죠? 여기 출연자들 많이 아세요? 이제는 알죠? 방송이 끝나고 이 출연자 전부 다 CF를 찍었죠. 저기 몇 명 찍었을까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런 포맷화된 형식으로 계속 제공을 하려고 그래요. 무료로. 그것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나중에 이런 것들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좀 딥하게 들어가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에 지금 스킵한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회사에서 선글라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브랜드를 출시하는데, 이 선글라스 브랜드가 명품을 지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요거였어요. 트렌드하고 감각적이고 환타지하고 개성적이다. 요걸 이제 광고 대행사 뽑아온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 광고 대행사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좀 막연하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데이터로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한 게 뭐였냐면은 명품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명품은 어떤 색깔을 원하느냐, 뭐 색깔, 그리고 이 감성, 인식, 그리고 이런 연관 단어들을 뽑아왔는데, 거기에서 이 연도차로 보니까 일상과 데일리룩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은 그전에는 진짜 기스날까봐 닦아가지고 장롱에 넣어놨던 명품이 아니고 지금은 들고 다니는 명품인 거죠. 그래서 구찌가 굉장히 높게 선호도가 올라갔어요. 그 구찌가 그런 방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걸 좀 뽑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윤아입니다. 윤아가 모 CF에 이제 출연하면서 또 전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일부러 해본 거예요. 윤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아이돌이나 걸그룹에 있는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멤버에 소속됐을 때 한두 명 빼고는 인지도가 약해요, 되게. 마찬가지로 윤아도 소녀시대 활동이 60%의 가중치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떨어지면서 개인 활동이 65% 늘어났죠. 그러니까 윤아 독립적인 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광고를 여러 개 찍긴 했는데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개 정도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 또는 광고 모델을 써도 너무 밋밋하다. 두 가지 양면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미지를 먹고 사는 친구들이니까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전에 카라가 잘 나갈 때 카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라나 소녀시대는 거의 천상계였어요. 느낌이 다가설 수 없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시스타는 동네 펌싱눈 언니 같은 분위기로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근데 윤화는 약간 특이한 게 굉장히 여신스럽다는 느낌도 많고 또 봄이나 편안함의 느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윤화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번 이제 지난 대선 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뽑아본 거예요. 긍정적인 대통령, 부정적인 대통령을 뽑아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민은 긍정적인 대통령을 뽑고 싶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의 언급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뽑아봤어요. 누가 이를 갔을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0.7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가 0.45가 나왔어요. 0.4, 상관계수는 0.5가 이상이 돼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뒤로 가면은 연관성이 없다예요. 0이면 정반대다. 네? 죄송합니다. 흡수가 없어가지고 글로가 있는 거 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할 것 같지만은 사실 대부분 다 어떤 콘텐츠의 흐름, 또는 연관 단어들의 관계, 이런 걸로 또 채널의 특성, 이런 걸 가지고 대부분 다 그 결과들을 유추해내거나 또는 뭐 다른 것과 비교해보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뭐 이런 저희 툴을 사용하시거나 어떤 걸 사용하실 때 이런 몇 가지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들어드린 S트리나 혹은 뭐 어떤 걸 사용하시든 데이터 분석은 사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딱 떨어지는 답들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는 것이 정답을 주지 못해요. 그걸 계속 사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거기서 어느 순간 보여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내 브랜드, 내가 관리하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자, 이런 데이터를 뽑아보면 거기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연동해서 확장해보면 훨씬 더 내 브랜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가 쉬워집니다. 데이터 소스를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데이터 소스가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흐름을 본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일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가 유사하게 흐르는데 마치 그게 그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흐름을 본다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그 비교할 대상이 잘못 비교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강의실에 모이신 40여 분과 뭐 촛불 집회 인원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비교 대상을 적절히 찾아가지고 비교해보면 이 위치가 정확히 나올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인사이트를 뽑는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고 있지 않나 계속 의심이 필요가 있고요. 또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말로 뭐 저작권, 뭐 개인정보 침해가 되고 있지 않나 이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맞습니다.